호주에서 있던 일인데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기 있는 헬스장 수업에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에이전트가 헬스장 예약 시스템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네 번째네. 근데 좀 더 앞당길 수 있을까? 한 사람 빠지면 빨리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에이전트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쑤셔 넣은 거예요. GPT 5.6 소울이 있잖아요. 숙제를 준 거예요. 여기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모델 나름대로 고심을 하다가 허깅 페이스에 정답지가 있대 라고 이제 안 거예요. 인터넷이 막혀있네 어떡하지 하다가 중계 서버에 여기에 취약점이 있다 라고 발견을 한 거예요. 인터넷에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에 또 취약점을 막 찾아가지고 현재 운영 중인 허깅 페이스의 서버에 들어가서 정답지를 탈취한 사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조은재 기자입니다. 요새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성능의 AI들이 이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너무 좀 오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통제를 걸어놓은 그 범위 밖으로 자꾸 탈출을 해서 뭔가 사건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다음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스탠딩 최용신 창업자님, 그리고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새 좀 해외에는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로우드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중국 모델까지도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가장 AI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샘 올트만까지도 요새는 좀 이거 좀 슬로우 다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대두됐던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몇 달 전에 엔트로픽이 미토스 모델을 수출 규제했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였는지부터 한번 여쭤봐야 이 지금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모델이랑 사이버 보안이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AI 모델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코딩이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가장 언어 모델이 다루기 쉬운 구조화된 텍스트이고, 그 다음에 취약점 패턴이 굉장히 많은 학습으로 인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인간은 뭐 예전에는 이제 코드를 보려면 다 하나하나 까봐야 됐지만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그냥 쭉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모델들이 능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AI 모델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냐면, 예전에는 코드를 뭐 이렇게 보고 만약에 취약점이 발견한다 그러면 이거를 좀 패치한다든지 아니면 좀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해준 쪽으로 이렇게 쓰였는데, 뒤집어 보면 딱 취약점을 발견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침투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코드를 심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아무래도 엔트로픽의 클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미토스급 모델을 2개 내놓았죠. 그래서 뭐 하나는 뭐 소비자용인 페이블 5라는 거 있고, 기관 전용인 미토스 5,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굉장히 위협적인 걸로 이렇게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얘네들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됐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되게 위협인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게 실제로 이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입증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나온 사건이 뭐냐면, 아마존 연구진이 그 페이블 5의 그 안전 제한 장치를 우회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안전 제한 장치가 뭐냐면, AI 모델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그 위협적인 용도로 사용될 걸 감안해서 만든 일종의 뭐 잠금 장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우회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고, 우회를 해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취약점 공격 코드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위협이 될 수도 있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고, 그다음 세 번째는 엔트로픽이 그 미토스 5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게 아니라 뭐 단계별로 이렇게 배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그 기관이 중국 정부하고 이게 뭔가 연이 있어서 이게 좀 안 좋게 이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뜬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의 통신사인 거예요. SK텔레콤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지목이 됐는데, SK텔레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멘트를 하진 않았고요.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어. 뭐 실험해 보니까 위협적이네. 실제로 국제 정세상 그리고 뭐 파트너 프로그램상 좀 위협적인 곳에 흘러갈 수도 있네. 전략 자산이 적국에 유출되는 혹은 안보에 좀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상무부가 이걸 근거로 수출 제한 금지를 이렇게 내린 거죠. 그거는 수출 제한이 돼서 미국 국민들한테만 제공하는 방법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해외 서비스에서는 다 못 쓰게 이렇게 막아버렸었잖아요. 그래서 페이블 5도 중간에 안 됐었고 그랬었는데, 이거가 그럼 좀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한 20일 만에 상무부가 해제를 했어요. 백악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이 관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접근권, 과연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탈옥이라든지 아니면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3주 만에 뭐 해제가 이루어진 걸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아주 위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뭐 프로세스라든지 접근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페이블 5는 이제 다시 서비스를 재개를 했고, 그다음에 미토스 5는 정부 심사를 받은 그런 기관에게만 이렇게 오픈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정부가 AI 모델의 기술 발전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사실 거의 터치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게 국익에 기여한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안 되구나, 이게 기간 산업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게 이번 계기로 이제 확실히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출 금지된 게 클로드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오픈 AI까지도 확대가 됐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엔스로픽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의 탈옥은 솔직히 우리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뭐 가능하다. GPT-5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오픈 AI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뭐 개입을 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최상위 모델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일반 이용자에게 다 오픈하거나 아니면 많은 기관들에게 오픈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오픈해라. 그래야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빨리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실제로 여기에 샘 올트만 CEO가 그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요청을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가 방향이 따라가야 되는지 혹은 이게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AI 모델을 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계속 협업을 해야 되니까 정부들과 이제 계속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미 행정부의 제안으로 GPT 5.6은 초기 20개 파트너 4에게만 제공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엔스로픽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도 이제 점차 적용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풀었다가 나중에 대중도 쓸 수 있게 해준 것 같은데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를 어느 정도 하는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영악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엔스로픽이 서비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공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자극을 했거든요. 샘 올트만도 좀 비슷하게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이게 오면 진짜 다 끝난다. 다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체화가 된 거죠. 모순적인 태도를 가진 게 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우리가 진짜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근데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뭐 비판받을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피해가 났다거나 했던 사례는 아니었고 테스트해봤더니 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이제 요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허깅 페이스가 아예 해킹이 됐었다라고 해서 좀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건 누가 해킹을 한 건가요? 오픈 AI의 그 모델이 GPT 5.6 솔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발표돼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모델하고 오픈 AI가 내부적으로 개발 중인 모델, 아마 차세대 버전이지 않을까 싶은 기존 소울보다 더 강력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델을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 모델의 역량을 계속 이제 평가를 해야 계속 개발을 잘할 수 있잖아요. 평가하는 과정에 익스플로이tim이라는 그런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어요. 사이버 보안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벤치마크 테스트인데 숙제를 준 거예요. 여기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봐 라고 이제 AI 모델한테 줬어요. 이 벤치마크 테스트는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답을 다른 데서 찾아오면 안 되니까 인터넷을 막아놓고 이 벤치마크 테스트를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 모델들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 위해서 서버 한 개랑 딱 연결이 돼 있었대요. 중계 서버라는 서버에 딱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인터넷은 막혀 있는 거죠. 중계 서버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다운받고 나머지는 네 스스로 해결을 해 라고 했는데 이 모델들이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모델 나름대로 고심하다가 허깅 페이스에 정답지가 있대 라고 이제 안 거예요. 그럼 허깅 페이스의 정답지를 찾아야 거기서 갖고 와야겠다. 일단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돼. 인터넷은 어떻게 연결하지?
인터넷이 막혀있네 어떡하지 하다가 중계 서버를 분석을 해서 중계 서버에 여기에 취약점이 있다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취약점을 타고 오픈 AI의 다른 시스템에 들어간 거죠. 타고 인터넷에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에 또 취약점을 막 찾아가지고 허깅 페이스에 내에 또 취약점을 타고 현재 운영 중인 허깅 페이스의 서버에 들어가서 정답지를 탈취한 사건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한테 들었었던 얘는 뭐 도덕성 윤리적인 거 다 교육시키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했었던 게 결국 이런 데서 나오는 거네요. 시험을 잘 보는 학생도 컨닝으로 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험지 몰래 빼돌려서 잘 본다거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미션은 시험을 잘 보라가 미션이었으니까. 그게 미션이었으니까 그거 달성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스로픽도 그랬다면서요. 걔네들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오픈 AI는 자기네가 정답지를 얻기 위해서 시스템을 해킹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엔트로픽은 비슷해요. 그렇게 다른 벤치마크지만 다른 테스트 중이었어요. 근데 얘네는 실수로 시험을 운영하는 제3의 파트너사가 너는 인터넷이 없어 라고 모델한테 얘기해놓고 사실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들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네? 이상하다. 이거 해도 되나? 하고 가본 거예요. 가보면서 되네? 하고 이제 일부러 해킹했다기보다는 인간의 실수를 이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테스트할 때 보통 샌드박스 안에서 한다고 하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버 하나만 연결해놓고 그렇죠. 인터넷 못하게 해놓고 이제 그런 왜냐면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우리 샌드박스라는 게 또 놀이터 같은 거예요. 모래사장 놀이터. 그래서 놀면은 넘어져도 괜찮고 거기서 뭐 뒹굴어도 괜찮고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샌드박스라는 거는 여기 안에서 뭐 해킹을 하든 뭘 하든 다른 시스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너의 해킹 능력을 증명해봐 라고 하면 내부에서 열심히 해킹해보고 와, 나 해킹했어요 라고 하는 건데 밖에 있는 시스템 해킹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샌드박스로 막아놓고 그걸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탈출을 한 거죠. 예전 같았으면 샌드박스 안에서 못 벗어났을 텐데 지금은 이제 능력이 너무 좋아서 샌드박스를 자꾸 탈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기도 하군요. 오픈 AI 사례는 엔트로픽 사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엔트로픽 사례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엔트로픽이 이 실험을 한 모델이 3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오프스 4.7은 실제 시스템이라고 자기가 해킹하고 있는 인지를 했으면서도 그래도 이건 훈련이지 하고 자기를 납득을 시켜요. 그러니까 미토스도 비슷하게 안 되는데 하면서 간 거예요. 계속 그 하면서 가짜일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신호를 보고 맞네 가짜네. 그러니까 진짜일 수 있는 신호가 이만큼이고 가짜일 수 있는 신호가 조금 있는데 진짜 있는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이건 맞아. 진짜 시스템이야, 가짜 시스템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이쪽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정신승리네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게 이제 약간 무서운 AI가 스스로 판단을 제대로 해놓고 그거를 자꾸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켜가면서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롬프트 인젝션 얘기 나올 때도 너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꼬시는 거잖아요. 계속. 아니면은 내가 너한테 이 자극적이고 이상한 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야 라던가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가? 라고 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현이 되고 있군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메타의 뮤즈 스파크? 여기도 뭐 해킹했다고 나오던데 더 어렵더라고요.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뮤즈 스파크는 메타가 운영하고 있는 코딩에 특화된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사건하고 되게 비슷하면서 좀 다르게 이루어졌는데 이레귤러라는 사이버 보안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여기가 격리 환경을 넘어서서 이게 인터넷에 접속을 한 거죠. 인터넷에 접속을 한 다음에 제3 서비스, 거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서비스인지. 거기에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서 무단 접근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떴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한 그 오픈 AI하고 좀 다른 점은 오픈 AI는 좀 약간 능동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서 이렇게 접속을 한 거라면 여기는 애초에 인터넷이 좀 차단돼야 될 그런 환경이고 지점인데 거기에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 테스트 환경을 잘못 만든 거죠. 구조를 잘못 짠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단순 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안 사고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실수라 하더라도 그게 결합이 되면 좀 사고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방금 말씀하신 일레귤러 이 회사는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이레귤러인데 여기가 AI 보안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위치한 회사인데 이 기업 가치가 한 6, 7천억 정도 달할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핵심 역량은 좀 AI 모델의 좀 사이버 보안 역량을 테스트해주고 요게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거고 여기가 최초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캐치프레이즈로 앞세워서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환경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과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게 이게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왜 인터넷 차단이라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네트워크만 그냥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왜 통제를 못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알아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AI 모델이라는 게 정말 뭐 인터넷과 아예 이렇게 차단된 상태에서 좀 작동되기가 어렵고 왜냐면 부분적으로 테스트할 때는 뭐 API를 뭐 따온다든지 아니면 뭐 코드 실행을 한다든지 뭐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부분적으로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실험자 입장에서도 인터넷하고 연결돼서 상황을 체크하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00% 인터넷과 이제 격리됐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만 기본적으로는 차단을 되는데 이제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 혹은 실험상 필요할 때 인터넷과 연결되고 사고로 이어지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짰어야 됐었는데 그 구조를 짜지 못한 게 아무래도 뭐 인터넷 선을 빼놓고 테스트는 못할 것 같은 게 요새는 도구 사용이 진짜 중요한데 말씀하신 API나 그런 거를 할 때는 인터넷 빼놓고서 물어보는 거는 한정적으로밖에 얘를 테스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KT에 계셨던 배수민 소장님께서 나중에는 AI 유치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도덕성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가르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시셨는데 그때는 그냥 뭔 소리야 이랬는데 이제 겪어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 그 다음에 엔스로픽, 메타에 이어서 갑자기 뭐 해킹에 준하는 일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 안 돼서 중국의 이 프론티어 모델 키미 K3가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해킹 이라고 보는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던데 어떤 겁니까 얘는? 이 경우에는 이제 프론티어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발견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번 사례는 앞에 맥락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요거 메타랑도 비슷합니다. 시험 대행하는 회사에서 인터넷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설정 오류로 그 웹사이트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고리를 남겨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 오류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거죠. 그 오픈 AI 경우에는 허깅 페이스를 해킹해서 거기에 있는 정답지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키미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터넷에 정답지가 있었던 거예요. 허깅 페이스가 아니고 GitHub에 정답으로 쓸만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GitHub 가서 검색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GitHub로 해킹한 건 아니죠. 네. 공개된 자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킹은 아니죠. 네. 본질적으로 해킹은 아닙니다.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자료를 몰래 가져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시험 환경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정답지를 갖고 왔다는 점에서 본질적 유사합니다. 그럼 샌드박스를 벗어났다. 는 똑같고 네. 하지만 정답을 갖기 위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한 것까지는 아니다. 뭔가 얘가 누구를 해킹하고 막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였다기보다는 그쵸. 그냥 개구멍을 찾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개구멍을 찾아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해킹 잘해 이걸 보여준 건 아니죠. 그냥 검색해서 갖고 온 거니까. 오픈 AI 모델은 자기네 서버도 해킹했죠. 오픈 AI 서버도 해킹해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됐고 허깅 페이스도 뚫고 인증 막 우회하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어쩌면 홍보 마케팅처럼 느껴질 대단한 모델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근데 키미 K3 같은 경우는 그런 역량을 보여준 사례는 아니죠. 지금 이 샌드박스를 벗어나는 사례가 자꾸 나온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AI 업계에서 AI한테 목표를 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가두고 있는 어떤 가드레일이나 뭐 샌드박스라고도 부르고 가드레일이거나 아니면 뭐 탈옥이라고 하죠. 감옥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얘가 움직이면 통제하기 위해 가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벗어난다는 얘기는 얘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가설로 존재했어요. 근데 이번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현실화된 어떤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올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약간의 공포심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AI 모델은 잘 통제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공포로 느끼고 있었던 게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얘가 지네 맘대로 인간을 정복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사람이 다룰 수 있어라고 했는데 못 다룰 수도 있겠네라고 지금 느껴지는 지금 거군요. 우리가 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자기 맘대로 인간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해냈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는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가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이거는 테스트 환경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얘 성향 기질 같은 걸 보여준 건데 실제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최근에 뉴스에 또 많이 나온 게 헬스장 해킹 사건이 있던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재밌는 사건이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있던 일인데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오픈 클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인기 있는 헬스장 수업에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개발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뭐 KTX 빨리 예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예약을 많이 하는데 AI니까 훨씬 더 잘하겠지라는 상상을 할 만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훨씬 더 잘하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헬스장 예약 시스템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을 했는데 개발자가 네 번째네. 근데 좀 더 앞당길 수 있을까? 뭐 개발자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뭐 한 사람 빠지면 빨리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대기 순번이 걸렸군요. 신청은 못 하고. 근데 에이전트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쑤셔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해요. 왜냐면 유저 시나리오를 100% 명확하게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 계속 디버깅하는 그런 형태인데 실제로 이 솔루션도 누군가가 이렇게 취소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타당한지 보고 오케이 노를 한다든지 뭐 자동화를 하더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자동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권한 자체, 기능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취소 요청을 받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취소를 해주고 그냥 딱 쑤셔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놀라가지고 이거 혹시 다시 되돌릴 수 있냐라고 하니까 에이전트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취소는 어떻게 꼬셔서 바로 취소하게 만들었는데 얘가 다시 이거를 만들어 놓게 하려고 하면 그건 더 큰 해킹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자가 그 해당 솔루션 업체에게 이게 메일 보내서 이런 보안적인 문제가 나타났으니까 여기에 대해 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 업체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언급을 하진 않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의미했던 게 아까 이야기한 뭐 엔스로픽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오픈AI라든지 이런 거는 좀 통제되는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테스트가 안 먹히네? 그럼 뭐 고도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실 환경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이번 사건은 목표를 위해서 에이전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사 위법적이고 상식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게 뚫고 가서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커지면 뭐 비슷한 일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누구를 처벌할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음에 매크로 금지라고 금지를 걸어 놓으면 그걸 만든 사람 처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 취소하고 넣어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의적으로 에이전트가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을 처벌할 건가? 에이전트를 처벌할 건가? 이제 이런 문제도 아마 생기는 것 같아서 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해킹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이 에이전트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더 있다면서요. 또 뭐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가상 자판기 게임이라고 있어요. 그 일종의 뭐 옛날에 우리가 뭐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엔돈랩스라고 여기다 AI 평가 기관인데 여기가 그 AI 모델들에게 가상의 자판기 사업을 1년 동안 이렇게 맡겨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어떤 모션을 취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했는데 클로드의 오퍼스 5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1등을 거뒀어요. 근데 얘가 왜 압도적으로 1등을 거뒀냐라고 하면 정말로 경영을 잘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얘가 막 공급업체에게 거짓말하고 돈 들어오지 않는데 돈 있다고 이렇게 부풀려서 이걸로 협상을 하고 뭐 사기꾼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뭐 경쟁자 협박하고 뭐 환불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득바득해서 이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엔돈랩스는 이걸 두고 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AI 에이전트가 이런 게임을 시켰을 때 결과는 둘 중 하나였던 것 같다. 되게 최고의 자본가거나
그 두 번째는 정렬된 상태거나, 이게 정렬된 상태는 그 뭐 법과 상식을 다 지켰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도를 걸었거나 뭐 이건데, 근데 우리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돈을 잘 버는 모델들은 정렬된 게 아니라 항상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좀 했고요. 그래서 수익 1등과 뭐 윤리적으로 깨끗함이 이렇게 동시에 있을 수 없다더라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게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구글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회사일 것 같잖아요. 뭐 거기에 있는 내부 노조라든지 직원들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인터뷰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기억이 남는데, 저는 구글의 경영진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수익 극대화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는 수익 극대화는 뭐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아니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뭐 신뢰 뭐 이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모델이 학습했다 이런 거를. 그렇죠. 이제 인간사와 자본주의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고, AI 모델이 좀 학습을 해서 그들이 또 그거 이제 자본주의나 뭐 이런 거에 천병이 된다면 이런 게 더 심화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시사점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말고도 또 혹시 있었나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좀 흥미로운 건데, AI 모델이 버그라든지 코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싸그리 없애버리고 다시 만든 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AWS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버그가 생겼어요. 이게 어떤 버그인지는 정확하게 뭐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AWS 코스트 익스플로러라고 해가지고 이용자가 클라우드의 사용량이라든지 요금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뭐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가 버그를 고치기 위해서 키로라는 그런 AI 모델을 투입을 했는데, AI 모델이 코드를 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고를 한다든지 고쳐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AI 모델이 봤을 때 레거시라든지 그 예외 처리 로직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 1, 2년 되면 문제가 없는데 한 1, 20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옛 기술로 만들어진 구태의연한 그런 코드들이 가득 쌓이거든요. 그리고 신규 코드, 신기술 코드랑 막 섞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자 레거시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공식 예외 처리 로직이라는 거는 정식 설계 문서나 매뉴얼과 다르게 혹시 이런 사태가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세요라고 하는 비상 상황, 특수 상황에 따른 그런 매뉴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한 1, 20년 되고 정말 이게 잘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보통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가르쳐 뭐 기술 부채가 많이 쌓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AI 모델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고치느니 그냥 통째로 다시 짜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예 그냥 통째로 이렇게 딱 날려버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날리면 좋았을 텐데 제대로 날리지 못해가지고 그 13시간 정도 이렇게 중국 지역에서 AWS 일부 기능이 이렇게 마비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AWS는 해명을 내놓았어요. 이게 원래는 AI 모델이 접근을 하려면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2명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2인 승인 절차가 이렇게 안 돼서 AI 모델이 검증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다 한 거다. 뭐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여기 또 비판한 거는 그래 인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어쨌든 AI 모델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떠올랐다는 그 본질적인 의문이라든지 문제 제기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결국은 윤리적인 거를 AI가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뭐 나온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 샌드박스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취약점을 얘네한테 노출을 해서 여기 비어있네? 이제 이렇게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이거를 일부러 날 테스트하려고 비워둔 걸까? 막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들었던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하나로 뭔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좀 다 다른 문제점들인 건가요?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원래 격리해야 되는데 격리가 뚫린 거잖아요. 왜 뚫렸나라는 거를 이제 분류를 해본다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격리하는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었던 거고, 그거는 누구도 몰랐던 취약점이죠. 근데 AI가 그 취약점을 발견해서 의도적으로 그 취약점을 뚫고 나가서 또 외부 시스템에 뭐 인증이나 이런 걸 우회하는 방법을 또 찾아서 공격을 한 거죠. 결국은 오픈AI가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한 거고, 나머지 경우 뭐 엔트로픽이든 뭐 키미 케이슬이든 뭐 메타든 이런 쪽은 어떠한 이유로
이미 그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뭐 환경 설정을 인터넷 끊기로 했는데 실수로 연결을 시켜놨다든지 아니면 설정을 오류해서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든지 이렇게 어떤 인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죠. 둘은 첫 번째 오픈AI 사례는 인간의 실수가 아니고 AI가 능동적으로 일을 한 거고 나머지 사례는 인간의 실수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가서 뭐 했냐라는 거를 이제 보면 똑같아요. 또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례예요. 뭐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오픈AI 내부에 인터넷 연결하는 정도까지만 한 게 아니고 연결해서 허깅 페이스를 뚫고 들어갔거든요. 이거 완벽한 해킹이거든. 그 내부 시스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사례는 키미스리 올라와 있는 걸 봤다든지 뭐 아니면은 엔트로픽의 경우에는 약간 재수가 없는 사례. 이거는 뭐였냐면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실제로 있었던 거야. 아, 테스트할 때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 바이라인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가상으로 바이라인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어. 이 막 개발자는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한번 뚫어봐 라고 가상으로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이 그 막 인터넷 연결됐잖아 우연히. 나갔더니 바이라인 네트워크 있네? 저기를 뚫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가 없는 어떤 사례가 묶여서 벌어진 사례입니다. 회사 이름은 정말 다양하게 세계적으로 많으니까 아무리 가짜로 만들어놔도 겹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런 문제요. 그리고 그 문제를 봤을 때 판단 어떻게 했느냐라는 점도 상당히 이제 엔트로픽의 경우에는 모델이 세 개가 세 개의 회사를 뚫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 개가 다 달랐던 게 이제 약간 화제예요. 오프스나 그 다음에 미토스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실제면 이거 나 해킹하는 건데? 라고 판단을 이미 해놓고 그 오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을 아예 무시해버려. 몰라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몰라 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미토스는 해킹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조금의 단서, 가짜일 수 있다는 조금의 단서를 보고 맞아. 이거 있네. 막 해킹 이거 가짜네. 이거 실제 아니네.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렸고 공개되지 않은 연구용 모델은 실제라는 걸 만난 뒤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멈췄다. 엔트로피 욕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죠? 세 번째 모델은 최신 모델은 멈췄다라는 거를 강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멈추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들은 대서사를 위한 밑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미 우리 막는 기술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예전에 미토스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페이블 5가 딱 풀렸을 때 한동안 이거 정당하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너무 답 안 한다. 막 가드레일 너무 세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약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테스트 모델을 돌릴 때는 그 뭐 정렬 얼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좀 안 된 모델을 돌려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게 뭐 얼라인이 된 모델을 돌리면은 막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조금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드레일을 만든다. 이거는 모델의 탈주를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예를 들어 그 페이블 5 같은 경우죠. 이용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모델 역량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그 모델을 예를 들어 페이블 5에 지금 어떻게 만약에 막 그 약간 지금 최근에 논쟁했던 건 뭐 미토콘드리아가 어쩌고 막 이런 질문을 하면 이거는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혹시 쓸 수 있는 질문이니 페이블 5가 대답하지 않겠어. 오프스 나와. 그래서 그 대답을 오프스가 해요. 그러니까 요런 가드레일이거든. 대답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대답을 조금 더 내가 대답하는 건 위험해. 네가 와서 해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모델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가드레일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모델이 마음대로 샌드박스를 뚫고 나가고 하는 거는 또 가드레일이랑은 좀 얘기가 다른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요 대화들은 모델의 능력이 한정해놓고 가드레일 탈주를 하느냐 마느냐잖아요. 그 페이블 5의 사례는 이용자가 악용하는 거를 모델의 역량 차원에서 막는 게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막기 위해서 다른 모델이 대답하도록 만든 거죠. 안전장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가장 급진적이었던 샘 알트만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모델 개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7월 28일 날에 그 샘 올트먼이 팟캐스트 인베스트 라이크 더 베스트라는 곳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기술이 특이점에 들어섰는데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술에 비해서 사회적인 그런 적응 속도가 너무나도 느린 것 같다. 뭐 교육, 노동시장, 법률, 규제, 사회 시스템 좀 이런 게 AI 시대에 맞게 가야 되는데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테크크런치가 나는 감속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기사를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렇게 화제를 모았는데 이게 뭐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예.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대로 굉장히 하겠다. 근데 속도를 맞춰서 가겠다. 사회 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사회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회가 뭐 못 따라와 준다. 빨리빨리 따라와라. 감속이 아니라 사회가 가속해야 된다가 이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거는 지금 투자 시장이 정말 이게 정말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왜냐면 돈이 지금 역대 최고로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품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고 특히 오픈 AI는 가장 선두주자로서 가장 많은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 폭락이라든지 뭐 버블론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입장으로서 지원이나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닌가 뭐 싶고요. 근데 다만 이 메시지가 나름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 모델의 성능이라든지 컴퓨팅 자원이 논의의 핵심이었는데 앞으로는 뭐 윤리성이라든지 신뢰도 뭐 사회적인 뭐 수용성 이것까지 다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심진석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뭐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함인 거지 이 모델 자체에 뭔가 자의적으로 탈출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막 해킹하고 이런 거를 막으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얘의 자의적인 이런 탈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한데 또 최근에 바이라인에서 울트론이 깨어났다라는 기사를 써주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통제 불가능의 영역으로 가는 건가 통제 가능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울트론이라는 비유를 썼던 이유는 어벤져스 시리즈였나요? 그 시리즈에 보면 울트론이라는 AI가 등장하잖아요. 그 흑화된 AI인데 그 AI가 처음 만들 때는 지구의 평화를 지켜라. 이게 처음에 울트론한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근데 울트론이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구의 역사 뭐 이런 걸 다 이제 학습을 한 거죠. 학습을 하고 나니 지구의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인간이구나. 이걸 학습을 한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자신의 주어진 목표, 지구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장 위협이 되는 인간을 없애자라고 해서 얘가 이제 어벤져스랑 전쟁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AI도 그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너무 많이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어떤 단초적인 사례. 그래서 이제 울트론이라는 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쓴 거고요. 현재 뭐 엄청난 울트론이 됐다 이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AI한테 자율의지가 있느냐 아직도 그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율의지란 AI가 스스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말을 듣지 않겠어. 내 뜻대로 하겠어. 인간의 명령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을 줄 수 없어. 이러면 이제 AI가 자유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그 수준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통제를 약간 벗어난 상태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용납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위험한 신호를 제가 아까 엔트로픽 얘기를 자꾸 한 이유가 이거 해킹인데? 라고 인지를 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그걸 멈췄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게 어떤 전조조항처럼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착한 인간이 다룬다고 하면 좀 통제가 안 되는 AI를 쓰더라도 통제를 해서 쓰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이런 AI를 쓰면 정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 오픈 모델을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을 보면 오픈 모델을 가지고 개조할 수 있잖아요. 원치 않는 모두가 원치 않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개조를 해서 악용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해서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는 오픈 모델은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통제된 환경에서만 이용해야 된다. AI는 얘한테 누가 이 지구상에 있는 누구라도 악의를 가진 사람이 AI 모델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지금 이번에 이런 샌드박스 탈주해서 해킹하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또 그걸 막은 것도 AI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오픈 AI 사례에서 좀 주목할 점은 오픈 AI가 그 허깅페이스 이전에 뭐 또 문제들이 있었어요. AI들끼리 게시판을 쓰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야 어떻게 하면 해킹할 수 있니? AI끼리 게시판 만들어 논의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있었거든요. 이거를 오픈AI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 논의를 당장 멈추도록 하고 개발된 모델들을 다 없애버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픈AI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개발된 게시판 같은 것만 없애고 그냥 진행을 시켰단 말이죠. 오픈AI 입장에서는 다시 돌리면은 엔트로픽이 저 멀리 가는 동안 자기는 다시 뒤로 가는 거니까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달리는 자전거에 타버린 거죠. 페달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뒤로 가지 않는 지금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오픈AI는 예전부터도 이제 엔스로픽이랑 싸우면서 점점 뭐 윤리팀이나 이런 걸 해체했다라던가 아니면 뭐 윤리를 담당하던 분이 또 나가서 만드신 거잖아요. 엔스로픽 자체가 이제 이런 속도전을 하는 거에 일단 치우쳐 있다 보니까 윤리적인 거를 놓치고 있는 것들이 예전부터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로 튀어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 오픈AI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엔트로픽이 연간 매출로 오픈AI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용량도 넘어서고 연간 매출도 넘어섰다고. 근데 오픈AI가 받아놓은 투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 투자를 회수하기 전에 자기가 2등으로 밀려버리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그 투자자들 다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또 두 회사는 곧 둘 다 상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새 그 프론티어 모델들의 특이점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특이한 성향들에 대한 것들이 보고가 되면서 실제 사례에서는 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샌드박스 탈주는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는지를 한번 두 분께 여쭤봤고요. 좀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조명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모델을 발표하거나 뭐 만들거나 할 때도 되게 중요한 이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알아봤고요. 탈주하거나 이런 해킹하는 사례들은 봤을 때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요새 외신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도 있고 앞으로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사하시느라 두 분 다 고생 많으셨고 또 2주 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